운탄고도 7길 코스 용정마을 통리역 미인 폭포 만나다. 운탄고도 7길을 출발합니다. 사름탑을 출발하여서 초반부터 중반까지는 완만하게 오르내림이 있고요. 미인폭포 이후부터 종점까지는 고도가 지속적으로 낮아집니다. 한 15km에서 7km 정도 걸을 거고요. 점심은 통리마을에서 식당을 예약했습니다. 맛있는 백반으로 점심을 채우시고 미인폭포를 다녀오겠습니다. 미인폭포 쪽에서 많은 추억을 남기시도록 하겠습니다. 출발입니다. 화이팅! 한국 같은 뉴스 어랑 2024년 3월 1일 태백 시내 황지 자유시장 앞 도로를 따라 통리 방향으로 태백 순직산업전사 위령탑 올라서면서 7길을 시작된다. 산업전사는 과거 탄광에서 순직한 광부들을 일컫는다. 1970년에서 80년대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 이전까지 탄광에서 석탄을 채굴하며 우리나라 산업화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탄광에서 순직한 광부의 넋은 매년 이곳 순직산업전사 위령탑에서 기리고 있다. 7길은 이 위령각 앞을 지나면서 시작이다. 게이트 구장 앞을 지나면 오른편으로 등산로를 따라 대조봉 전망대까지는 1.2km의 가파른 등산길이다. 잣나무 군락지를 지나 자작나무 군락지 능선까지는 매우 가파르다. 초반 30분 정도 숨을 헐떡이고 나면 능선을 만나게 되고 그러면 다소 수월해진다. 대조봉 전망대에서 내려다본 태백시의 전경이 힘든 산행을 다 잊게 할 정도로 장관이다. 산 아래에는 황지천이 흐르고 도시 주위로는 높고 낮은 산들이 병풍처럼 감싸고 있는 형국이다. 임도길 삼거리에서 용정마을로 향한다. 먼저 올라간 몇몇 회원들이 대조봉 정상길로 갔다는 소식에 전화하여 하산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일명 알바를 한 것이다. 눈 오고 아무도 안 간 길을 내려가는 길을 너세라며 가는 수고를 해야 했다. 30cm 이상 눈을 헤치고 가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알바한 기분이 어때요? 알바하니 너무 좋아요. 아니 알바해놓고 좋다는 사람 더 어딨어? 운탄 고도길을 연속 3회에 거쳐 원도 한도 없이 눈 속에 묻히는 것 같다. 세비제 눈길, 하늘길, 눈 속에서 헤매었으나 다행히 오늘은 날씨가 맑다. 임도길 중간에 숨터도 잘 꾸며져 있다. 몸이 직접 산소를 빨아들이면서 가벼워진다. 산소도시 태백이라는 말을 여기서 실감한다. 운탄고도 길이 너무 눈이 많이 와서요. 속도가 너무 느려요. 언제 갈지 모르겠어요. 와서 힘들지만 너무 즐겁습니다. 건너가는 거지. 건너가면서. Did you get ready in the dark or something? 'Cause you look like a beautiful nightmare. Don't you know? 5.3km를 걸어 계곡 사이에 있는 용정마을에 도착한다. 눈 속에 묻힌 마을은 집집마다 눈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용정마을 버스 정류장에서 느티고개 입구까지 데크길이 만들어져 있는데도 걷지 못한다. 눈 속에 파묻혀 있기 때문이다. 도로를 따라 걷다가 느티고개로 올라가는 길은 시멘트 포장도로인데 경사가 매우 가파르다. 이 길을 눈이 쌓였으면은 한 3-40분 엄청나게 힘들 건데 그래도 시멘트 바닥이라서 눈이 다 녹아서 아주 수월하게 걸어가네. 느티고래, 느름 엮는 신라때, 임금이 태백산 천재를 올리기 위해 소를 몰고 넘던 고개이며 조선시대에는 태백산을 향해
망대를 올리던 곳으로 우보산이라고도 했다고 한다. 여기는 낙동정맥길이 지나가는 느티고개고요. 이쪽으로 가면 매봉산 가는 길입니다. 화이팅! 느티고개에서 다시 산길로 접어든다. 이곳에서도 먼저 간 회윈들이 고개 넘어 아랫마을로 알바를 한 것이다. 오늘 2번씩이나 알바를 한 것이다. 낙동정맥길과 나란히 나 있는 길을 따라 백병산 방향으로 긴 계단을 오르면서 낙동정맥 등반대에서 걸어던 길이라며 향수에 젖어본다. 삼수령에서 다대포까지 산들 투어에서 낙동정맥을 걸어던 기억을 떠올린다. 산속 눈길은 깊이를 더해가고 계단 위 쌓인 눈을 헤치고 전망대에 올라선다. 오늘 종점인 도계시가지가 한눈에 들어오는 것 같았다. 이후부터는 능선길이고 눈길을 따라 통리역 하산길 이정표를 따라가면 가파른 내리막이다. 7길은 초반 대조봉을 오르는 구간과 느티고개, 그 이후 산을 넘는 구간이 힘들다. 하산길은 완전 눈 속에 묻혀있다. 지난번 하이원길이 생각난다. 겨울에는 운탄고도를 진행하면 안 되겠구나 생각한다. 산을 넘어 내려오면 넓은 주차장이 있고 통리역이 바로 보인다. 산골짜기 오지에 들어선 작은 역사, 통리역. 1940년 통리역이 영동선 보통역으로 영업을 시작하면서 인근 지역에 급속도로 사람들이 모여들었으나 현재 역사는 국내 최초의 철도 체험형 리조트 하이원 추추파크의 레일바이크 정거장으로 이용되며 여전히 사람들을 부르고 있다. 역 인근에 광산 사무실과 저탄 사무실, 숙박시설, 상점들이 들어서고 5일장도 열리게 되었다고 한다. 식당 거리에서 주문한 된장찌개로 허기진 배를 채웠다. 산들 투어로 위하여! 통리마을에서 통리제 정상, 통리삼거리에서 잠시 멈춰선다. 원래 노선은 오른편 미인폭포 쪽으로 가야 하지만 공사 관계로 노선이 변경되었다는 안내판이 있었다. 사전에 알고 왔지만 회원들에게 다시 한번 주지하였다. 변경된 코스를 따라가면 미인폭포는 볼 수 없다. 우리는 미인폭포, 가는 길로 향한다. 미인폭포를 다녀와서 통리삼거리에서 통지리제 넘어가는 것이다. 통리마을에서 1km 남짓차도를 걸어 미인폭포 입구에 도착한다. 차도에서 미인폭포까지 1km 정도 걸어 미인폭포에서 인생샷 찍어본다. 이곳도 눈 속에 묻힐 정도로 눈속이었다. 눈속을 헤집고 미인통리에서 내려가는 중간에 작은 폭포를 하나 만난다. 피아노 폭포라 이름 붙였다. 미인폭포로 내려가는 탐방로 맞은편으로 웅장한 통리협곡, 심포협곡의 모습을 볼 수 있다. 미인폭포 유래. 승천을 앞둔 옷 속의 용이 어느 날 높은 더에 쉬는 미녀가 이곳에 목욕하러 온 모습을 보고 절세미모에 반하여 백년가약을 맺어달라고 애원했다. 하지만 미녀는 이를 거절하고 높은 터로 돌아갔다. 못 속의 용은 미녀를 잊지 못하고 그리워하다 승진하면서 산을 가르고 물길을 바꾸어 미녀의 형상을 한 폭포를 만들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 미인폭포이다. 폭포에 물색이 새긴 이유는 용이 미녀를 그리워하며 흘렸던 눈물이 승천 후에도 마르지 않아서라고 한다. 미인폭포 안내판에서 버스에 오르다. 미인폭포와 피아노폭포, 통리협곡을 지나 다시 도로로 나와 버스에 올랐다. 오늘 눈속을 너세라며 11km를 걸은 것이다. 알바까지 치면은 14km를 걸었으니 몸이 녹초가 된 것이다. 운탄고도길은 통리제를 넘어 하이원 추추파크를 거쳐 도계나무나라, 나한정역, 도계역까지 버스 투어로 일정을 마무리한다. 함께 해주신 회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산들 투어이었습니다.